현재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내져 온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국면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일 간의 특성상 더욱더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손님을 친절하고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오모테나시 문화가 있습니다. 신과 손님을 동일시한다는 의미도 담길 정도로 일본만의 섬세함과 배려가 묻어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오모테나시 정신이 가장 집약된 것은 바로 이번 도쿄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전세계 수많은 선수나 관객들이 올 여름 도쿄에 모였을 것이며, 일본은 특유의 손님 환대 정신을 통해서 일본을 더욱더 관광 대국으로 만드는데 힘썼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총리 재임 기간 동안에 수건사업으로 설정하고 연간 관광객을 4천만 이상 동원한다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쿄올림픽은 취소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 뒷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환대의 정신 오모테나시는 원래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반대로 굉장히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면도 나오는데요. 일부 언론은 일본이 선물을 주고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난색을 표하고 일본에서는 강요하는 억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본 우익 채널 등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신이 내린 선물을 주고 있다고도 언급합니다. 도쿄올림픽의 취소가 한국의 뜻밖의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것은 일본에 큰 손실을 주었지만 이것이 결국 한국에도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당할 수도 있기에 다음의 문제는 적지 않은 파장으로 다가올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의 관광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출을 대폭 늘리려 계획했습니다. 특히 유럽 등의 아베 총리가 직접 EU 상임의장이나 융커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일본의 식품 규제를 조기 철폐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결국 일본의 집요한 로비로 유럽과 동남아 등에서 수입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전세계 많은 이들에게 일본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일본산 식재료를 수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데일리 신문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는 복숭아는 그야말로 신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외국에서 오는 귀한 손님들에게 후쿠시마의 특산물을 대접하는 것을 올림픽에 선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이번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온갖 농수산물이 더 많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전세계 관광객이 집결하는 도쿄에 식재료가 부족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인지 일본 정부는 곡창지대이면서 수산물이 많이 나는 후쿠시마를 적극 활용하기로 합니다. 안 그래도 도쿄올림픽 컨셉은 다시 부흥하는 일본, 다시 살아나는 후쿠시마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촌에까지도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대거 공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제대로 홍보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교두보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 담당상은 도쿄올림픽이 후쿠시마의 훌륭한 식재료를 세계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식품에서 세슘은 여전히 검출됐고 한국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 올림픽은 취소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버려놓은 일이 있으니 그 다음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올림픽에 홍보해서 수출하겠다는 계획은 물론이고 약 2천만 명의 외국인이 도쿄에 결집한다는 계산 안에 더 많은 농수산물들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시키기로 연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도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많은 양의 농수산물이 일본에서 남아도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물량은 일본에서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바 되었고 한국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일부 소화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 한국의 값을 낮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업계에서는 원래 일본에서 멍게나 가리비 등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됩니다. 따라서 국내의 가리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참돔과 같은 물고기 역시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일본은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참돔을 화로차로 수송해 왔습니다. 부산항에서 일본 화로 트럭을 트럭차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한일 간의 입국이 금지되어 일본인이 못 오는데 어떻게 일본 화로차가 한국에 들어오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트럭만 보내는 방식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에서 화로를 실은 트럭만 배에 실리고 국내의 기사가 일본 화로 트럭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 다만 거리에서 계속 일본 화로 트럭이 보인다는 목격담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일본의 수산물들이 계속해서 수입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작년경에 관계당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산지 기준이 아니라 출하지 기준으로
원산지가 정해지는 것이 일본의 수산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쿠시마산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당국은 일본산 도미와 가리비 등에 대해 방사능, 세슘 검사를 했고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염이 된 땅이나 바다에서 나는 제품일 수 있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아니더라도 일본산이 국산으로 쉽게 둔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은 후쿠시마산은 물론이고 일본산 수산물 자체가 싫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일본 화로차를 통해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서 일본산 수산물이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임에도 여전히 일본의 불법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도쿄올림픽으로 넘쳐나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이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한국의 상인들은 도쿄올림픽으로 인해서 많아진 일본의 수산물 재고들이 대거 입고된 탓인지 수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 울상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원하는 만큼 대량으로 처리는 못하므로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이 수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아세안 플러스3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법 화라차 등을 통해서 한국에 수출을 할 수 있지만 일본이 원하는 만큼 수출을 하려면 한국의 빗장을 열고 대량으로 일본의 농수산물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다며 계속 한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우려했던 일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코로나 확진자 관련입니다. 파주에서 나온 일본인 확진자가 일본에서는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국내 입국 후 양성 판정이 난 것입니다. 즉 일본에서는 PCR 검사 방식을 많이 취하지 않고 있다 보니 국내에서 다시 재확진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본토 확진자가 제로라고 했다가 결국 한국에서 다 걸러진 경우가 5명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방역에 한국보다 타이트하지 않아 잠재적 확진자가 훨씬 많은 게 아닌가 지적돼 왔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역유입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무증상자 감염자가 많을 수 있다고도 추측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각종 유학생을 비롯해서 기업인들을 입국 교류하자는 방침을 제안하고 있는데 일본발 감염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당국은 10월부터 고우트 트래블 캠페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쿄도를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임에도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에게 방역 실패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 거짓 정치 공세를 중단해라.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의 방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 방역당국의 방역 방해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다. 사랑제일교회 빨 확진, 자라는 피우는 문제 삼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사 식당 지하철을 오가다 감염되면 교회 빨 확진게 아니 회사 빨 확진자냐고 따져 묻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사기극을 저지하고 알릴 것이라며 우리 변호인단은 코로나19 피해 국민 위한 완전 국민소송 결합인단으로 확대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본부장 정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박주석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보건당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00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발표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장 양소율은 무려 21.7%였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검사 전체 양성률 0.64%에 34배에 이르는 수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병원에서도 주했다거나 보건소 직원을 키워놨다는 등 방역 기업주 행위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교인 명당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온 방역당국의 교회 진입을 막아 논란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이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가만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인데요.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손해배상할 청구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과 관련자들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 야외 평균 진료비를 단순 곱셈하면 약 65억 원의 진료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55억 원인데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해를 끼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보험료가 지급되었다 면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소송 전담팀도 새로 만듭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정도를 따져보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 방침을 고쳤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직장 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송 제기 시점은 이달 초로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보상권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이 서울제일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이제 이곳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에서도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태를 기현시켰다. 현재 이르러서야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동일반 시민은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방역과 사태 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교회에 있는 장위동 지역은 사실과 다르게 어떤 오염지역처럼 지역민들과 서울 시민에게 인식되었고 일종의 기피 지역이 되었다. 평소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시장과 상점에 들려 구매하는 손님들도 자연스레 급감됐다. 적게는 40%에서 50%, 많게는 90% 이상 매출이 감소했고 아예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점들도 있다. 인근 지역 상점 전체가 초토화된 상황이다. 우리는 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광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에 진실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정부는 전광목과 서제일교회의 몰상식한 방역기업주와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광훈 목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방역당국에 협조할까요? 아닙니다. 자신 한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교자이며 순교할 각오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태어난 정 목사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내게 고기라 표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근심을 스쳐드린데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어 지만 6번가량 발언하며 내내 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전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 교회에게 뒤집어 씌워서 4개국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했다. 정부는 틈만 나면 나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재개발을 선동했다.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정부가 국가부채 정거지 평화 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 목숨을 던지겠다.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정치가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 하나다. 사랑제일교회를 소송하겠다고 예고한 단체에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풍안나무에서 교회 주변 상점들을 선동하고 다니는데 그런 도리한 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순교할 각오로 임하겠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광 목사의 발행과는 달리 경찰 측에서는 전 목사의 사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